진공은 보통 압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공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압력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펜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부를 눌렀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이때 발생하는 누르는 힘이 바로 압력인데요. 이처럼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단위 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압력이 같아도 힘이 다를 수 있고 힘이 같아도 압력이 다를 수 있죠. 몇 가지 압력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기체에서는 압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를 들어 챔버 속에 있는 기체 분자를 생각해 볼까요? 챔버 안에 있는 수많은 기체 분자는 자유분자로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장비 내부에 충돌 및 반사되며 맴돌고 있는데요. 이때 자유분자들이 챔버 내부와 충돌하는 힘의 합을 챔버 내부 단면적으로 나누면 장비 내부 압력이 됩니다. 진공 센서로 불리는 진공 게이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챔버 내부의 압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압력을 표현하는 단위로 산업별로 각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현장에서는 파스칼과 토르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단위 환산기가 나오면서 환산표를 대신해 쉽고 간단하게 단위 환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압력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압력에는 게이지압, 차압, 절대압이 있는데요. 실제 장비에서 대기압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압력을 게이지압이라고 합니다. 게이지압은 다시 정압과 연성압, 진공압으로 구분되는데요. 정압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압력이며 연성압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압력, 진공압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즉, 대기압보다 높으면 정압, 낮으면 진공압이 되는데요. DS 부문의 장비는 진공압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차압은 기준압을 기준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압력이며 절대압은 절대 진공 0파스칼을 기준으로 한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공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진공은 라틴어 바쿠아에서 유래되었고 empty, 즉 비어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서양 철학자들은 진공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 진공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경우는 진공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죠. 이후 이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가 0인 상태로 정의하였지만 최근 실험과학에서는 실제적으로 입자가 없는 공간을 만들 수 없으므로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진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진공은 대기압 1기압 이하의 기체로 채워진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우주 공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미약한 물질의 입자가 계속 운동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진공보다 더욱 진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진공은 아무런 기체나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압력은 0토르가 되겠죠. 다음은 진공의 역사를 나타낸 표입니다. 1874년에 맥러드 진공계가 등장한 이후부터 가장 최근에 크라이오 펌프가 개발되기까지 그리 오랜 역사는 아니지만 진공 기술은 전쟁 과정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 진공 기술은 반도체는 물론이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 분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 청소기를 비롯해 보온병, 차량에 부착하는 거치대, 부항기기에도 진공 기술이 숨어 있죠.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설비들은 모두 진공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진공 시스템은 진공 환경이 필요한 공정에 적절한 진공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진공 부품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실제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챔버 내부를 보면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고진공 펌프와 저진공 펌프 두 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압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 그리고 기체의 흐름을 관장하는 밸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챔버 및 펌프, 게이지, 밸브 등 실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공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진공 펌프에 대해 살펴볼까요? 진공 펌프는 크게 기체 수송식과 기체 흡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기체 수송식은 챔버에서 기체를 가져와서 펌프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밖으로 기체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압축을 통해 압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펌프 내부의 압력을 높여주면 기체는 자연스럽게 펌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체 흡착식은 챔버에서 나오는 기체를 펌프 내부에 가두는 방식입니다. 챔버에서 기체가 나왔기 때문에 챔버의 압력은 내려갑니다. 다음은 진공 펌프의 종류를 나타낸 것인데요. 기체 수송식의 대표적인 펌프로는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라이 펌프와 터보 분자 펌프가 있습니다. 둘 다 대표적인 저진공 펌프이죠. 그리고 기체 흡착식의 대표적인 펌프에는 고진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크라이오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체 수송식 펌프 중에서 저진공 펌프인 로터리 펌프를 살펴볼까요? 로터리 펌프의 내부 구조는 로터와 베인, 실린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로터의 중심과 실린더의 중심은 편심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동 원리를 살펴볼까요? 베인은 스프링 또는 원심력에 의해 실린더 내면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베인과 베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며 이 공간은 로터의 회전에 따라 용적이 달라집니다. 한쪽 베인이 인렛 포트를 지나면 공간의 용적은 점차 커지게 되고 다음 베인이 인렛 포트 끝단을 통과할 때 공간 용적은 최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인렛 포트를 통해 챔버에 기체가 들어오는데요. 펌프가 회전하면 공간을 만들면서 팽창합니다. 여기서 로터가 좀 더 회전하면 기체 분자들은 압축이 되고 그 후에 아웃렛 포트를 통해 배출됩니다. 이러한 로터리 펌프는 수천 RPM으로 회전하며 챔버의 압력을 계속 낮추어 주는데요. 보통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토르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 펌프는 오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반도체에서는 어떤 펌프를 사용해야 할까요? 반도체에서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챔버의 압력을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토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펌프가 필요한데요. 드라이 펌프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드라이 펌프는 펌프 내부에 회전하는 로터가 정지해 있는 스테이터 벽면에 아주 작은 갭을 유지하며 회전하면서 공정가스를 압축한 후 대기로 배출시키는 기체 수송식 펌프입니다. 회전하는 로터는 동시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를 사용하므로 로터 간의 접촉을 방지합니다. 최근 가속기나 신재료 개발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초고진공 시스템에 적용되는데요. 반도체 분야의 경우는 특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가스들이 부식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회전 펌프 오일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불량해지기도 하며 오일 증기가 역류되어 제품이 오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반응 생성물 때문에 펌프에 정지가 발생해 공정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는데요. 이로 인한 경비 증가를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드라이 펌프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 펌프는 회전하는 로터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진공 시스템을 구성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고진공 펌프, 터보 분자 펌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펌프는 공정상 고진공이 필요할 때
챔버를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8승 토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펌프로 블레이드가 수만 RPM으로 회전하면서 챔버의 기체 분자를 압축 펌핑하는 펌프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만큼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